안녕하세요. 장사의 달인 팀입니다.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 때 물류 시스템이나 소스 제공, 소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실제로 이게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물류하고 소스, 이를 가맹점이 어떻게 납품할까, 그 부분입니다.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물류를 하는 겁니다. 뭐 물류 창고를 만들고 소스 공장을 만들고 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직접 가맹점에 공급을 하는 건데, 이것 자체는 가맹점 개수가 뭐 한 100개 이상이 됐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데,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물류를 가맹점에 공급해서 남는 수익보다는 운영하면서 물류 공장이라든가 진입 차량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또 본사에서 직접 할 때 뭐 일반적으로 뭐 전용 상품이라고 그러죠. 만약에 치킨집이면은 닭이라든가 파우더 같은 뭐 중요 메인 재료 같은 경우를 아예 그냥 가맹점에 택배로 보내고, 일반 야채나 공산품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직접 사입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. 대신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메인 제품, 메인 식재료 제품이 냉동 제품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이게 냉장 제품일 때는 여름에 같은 경우 좀 상한다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 택배하는 방법도 뭐 매장 뭐 이게 원팩 제품이나 소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제품 공장이라든가 소스 공장에서 가맹점에 직접 뭐 택배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. 아니면은 소스 공장에서 만든 거를 본사에 입고시켜 가지고 본사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당연히 이렇게 본사에 한 번 더 왔다가 가는 것보다는 직접 공장에서 보내는 게 좀 업무 처리상은 좀 더 효율적입니다. 직접 뭐 이렇게 매장에 뭐 직접 차량을 갖고 본사에서 직접 배송을 할 때는 뭐 프랜차이즈 본사 처음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. 내가 뭐 이렇게 서울 강서구 쪽에 있으니까 뭐 내 매장 가까운데 강서 양천 뭐 근처에만 좀 매장을 오픈해 가지고 뭐 강남 쪽 갔다가 아니면 뭐 경기 남부 갔다가 이런 생각으로 직접 유통을 하신다 그러는데, 프랜차이즈가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가맹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강원도에도 나올 수 있고 대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한 좀 미리 대비책이 이시 뭐 물류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아웃소싱을 주는 겁니다. 뭐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국 단위 물류, 뭐 CJ 프레시웨이라든가 삼성 웰스토이라든가 이렇게 대기업형 뭐 물류 업체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뭐 가맹점에 직접 납품하는 방법이 있고요. 대신 이렇게 뭐 대기업 업체를 컨택을 할 때는 전용 상품하고 범용 상품이 있습니다. 전용 상품이라는 거는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뭐 소스라든가 파우더라든가 원팩 제품을 본사 뭐 공장에서 뭐 대기업 물류센터로 납품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럼 그 납품한 거를 가맹점에 뭐 CJ라든가 뭐 삼성 웰스토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직접 갖다 주는 거고요. 대신에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가맹점의 개수라든가 가맹점의 매출에 따라 가지고 계약 여부가 좀 차이가 납니다. 아무래도 전국 단위 좀 대기업형 물류 업체다 보니까 매장이 닫거나 매장의 물류가 뭐 물류 매출이 좀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계약 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우선 대기업 뭐 물류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 전용 상품이라 그래요.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뭐 공장을 통해서든 어떻게 만들어 온 제품을 대기업 물류업체에 납품했을 때 그 수수료 비율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뭐 한 10%에서 한 15% 정도가 대기업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뭐 본사에서 뭐 만원짜리 제품을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10에서 15% 정도가 마진이 붙여가지고 가맹점에 납품하게 되는 겁니다. 대신 그 전용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입고하는 단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5,000원에 만들었는데 그거를 7,000원에 뭐 대기업 물류업체에 납품을 하고 7,000원에 대해서 10에서 15% 정도가 뭐 이게 수수료로 나가고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 본사 수수료 자체가 본사 납품 단가가 너무 높아진다고 하면은 수수료 자체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. 그리고 대기업 식자재 같은 경우는 범용 제품이라고 합니다. 뭐 제가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 뭐 야채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뭐 고무장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납품을 해주는 편이고요. 이 범용 제품에 대해서도 뭐 본사에서 마진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. 대신에 그 마진 자체가
뭐 일정 뭐 매출이 좀 나와줘야 돼요. 매장 하나 있는데 범용 제품에 대해서 본사에 마진을 달라. 그거는 거의 좀 불가능하고요. 최소 어느 정도 수량, 뭐 한 20개, 30개 정도가 돼가지고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범용 제품도 마진율을 뭐 본사에서 좀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대기업 뭐 물류라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닙니다. 실제로 뭐 CJ 뭐 프레시이다. 그럼 CJ에서 만드는 자체의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특정 제품은 오히려 일반 뭐 시중에 있는 단가보다도 좀 더 저렴하게 납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가 가능한 중대형, 뭐 대기업 브랜드는 아니고 중대형 전국 단위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.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초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뭐 CJ라든가 뭐 삼성 웰스토어라든가 이런 데 좀 안 받아주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유통하는 업체를 컨택해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배송을 하는 구조가 있고요.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뭐 물류 마진, 그러니까 물류 배송료가 조금은 저렴한 편인데 뭐 대기업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납품되는지는 약간의 의문점은 있습니다. 그리고 권역별로 물류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. 뭐 서울, 경기, 인천, 서울, 경기, 인천에 납품할 수 있는 식재료 업체라든가 물류업체를 컨택을 하고 뭐 대전, 충남 업체, 부산, 경남 업체, 각 업체별로 좀 업체를 컨택해가지고 뭐 각 지역 가맹점에 납품을 하는 건데,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약간은 힘든 부분이 있고요. 가맹점이 뭐 부산 지역에 뭐 50개, 대전에 50개, 뭐 서울에 50개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은 실제로 오픈하다 보면은 한 지역에 좀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. 그때 그러면은 뭐 강원도에는 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업체를 컨택해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는 게 메뉴가 좀 단순한, 예를 들어 뭐 소곱창집이라든가 뭐 고깃집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메뉴가 단순한 부분은 메인 메뉴만 뭐 택배라든가 뭐로 보내주고 나머지 식재료 같은 경우는 근처에서 이제 편하게 사입을 해주는 그런 구조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전용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. 제가 지금 닭발집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기존 매장에서는 뭐 생 닭발을 갖고 와가지고 삶아가지고 소스를 넣고 뭐 고춧가루 넣고 뭐 후춧가루 넣고 뭐 설탕 넣고 만들었는데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 뭐 전수 창업이라고 하면 메뉴 만드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은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일정한 맛과 일정한 퀄리티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걸 제품화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럼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? 뭐 일반 뭐 막 하시는 분들은 내 매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일반 매장 같은 경우는 뭐 음식점,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맹점에 공급한다? 이런 거는 이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아주 큰일 나는 구조가 됩니다. 그래서 뭐 대부분 소스 회사라든가 원팩 제품 회사와 컨택을 하는 거고요. 그러면 소스 회사하고 컨택을 하면은 레시피를 100%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. 예를 들어 뭐 닭발을, 아까 닭발 말씀드렸는데 닭발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라든가 설탕이라든가 물엿이라든가 뭐 후추라든가 그 비율 부분을 뭐 소스 회사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. 뭐 가끔 뭐 이게 대박집 사장님들은 내 소스, 내 레시피가 공개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소스 회사 직접 미팅을 해보시면은 거기 레시피만 5,000개, 10,000개 이상 갖고 있어요. 굳이 그 레시피에 대해서 뭐 유출을 한다거나 막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럼 최대한 맛을 내려고 하면은 그 레시피를 100% 공개를 해주고 시제품을 받아보고 직접 시식을 하면서 부족한 맛이라든가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그 소스를 만든다. 소스를 뭐 시제품이야 뭐 한 팩, 두 팩 작게 되지만은 이거를 제품화 만들 때는 최소 톤 베이스입니다. 1톤 정도는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직영점에서 소비가 되는지 가맹점 몇 개가 있을 때 소비가 될 수 있는지 그럼 이 소스를 만드는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럼 이게 소스에 대한 마진, 예를 들어 뭐 1kg짜리 소스를 소스 공장에서 10,000원에 갖고 왔는데 그럼 가맹점에 얼마에 납품할 거냐? 이거는 프랜차이즈 본사 구조마다 틀립니다. 진짜 예전에 미팅했던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200%, 300% 남기는 브랜드도 있었고요. 어떤 브랜드는 5%, 10% 굉장히 마진을 작게 가는 브랜드도 있습니다. 이걸 꼭 몇 퍼센트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마진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자체적으로 소스를 10개 쓸 거를 3개 쓰고 거기다가 첨가해서 쓰는 이게 이제 물류가 사입이 나거나 맛이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요. 그리고 너무 본사에서 마진이 작다고 하면은
좀 이게 본사 수익 구조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그 적정한 선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뭐 오너분이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됩니다. 각 브랜드마다 직접 뭐 물류를 직접 제조하거나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이거는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물건을 소비자라든가 유통업체, 가맹점에 납품할 수 있게 기존 이렇게 인허가상을 받아줘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각 제품마다 이게 택이 붙죠. 그럼 이게 뭐 제품명이 뭐고 원료가 뭐가 들어가고 뭐 수입산 뭐 소고기가 들어갔고 뭐가 들어갔고 그 부분을 받을 수 있어야지 가맹점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. 뭐 가끔 보면 즉석 판매 제조업이라는 거는 일반 음식점 안에서도 뭐 인허가상이 생각보다 쉽습니다. 근데 즉석 판매 가공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는 갖다 줄 수 있어요. 제가 요 닭발집에서 즉석 판매 가공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반 소비자한테 뭐 판매를 한다거나 인터넷으로 통신 판매를 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유통업체에 공급을 하거나 재판매를 하는 업체에다가 뭐 제공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법규 위반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 때 과연 이거를 어느 제품을 아웃소싱을 줄 거고 어느 제품까지는 뭐 본사에서 직접 만들 건지 어느 정도를 택배로 보낼 건지 직접 배송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 물류 수익이 좋은 아이템이 있고 별로 안 좋은 업체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해가지고 만약 치킨집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물류 수익이 굉장히 좀 좋은 아이템입니다. 메뉴가 조금은 단순화가 돼 있고 닭을 생닭이 아닌 염지닭이라든가 파우더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사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재미있고요. 상대적으로 보면은 메뉴 가짓수가 적은 메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본사의 수익구조가 괜찮은 편이고 거꾸로 뭐 술집이라든가 분식집 같은 경우는 메뉴 가짓수가 많고 식재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 소스를 뽑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. 그러면 일반 공산품이라든가 일반 재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중에서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다 보니까 가맹점에서의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진을 잡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소스라든가 물류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 장사의 달인 TV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물류 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